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들게 된 이번 영상 주제는 디폴트 옵션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 노후 대비를 위해서 연금 많이 드시죠? 국민연금이나 회사에 드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개인연금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중에서 그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C형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부르는데 이거하고 그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라고 하죠. 이 유형들에 대해서 7월 12일부터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디폴트 옵션이 뭐냐? 주식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폴트라고 하면 일단 뭔가 채무 불이행 이거부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하는 이 디폴트 옵션은 이런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컴퓨터 용어에서 따온 건데 이 사용자가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미리 정해진 값이나 조건을 적용시키는 걸 말합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에 빗대어서 말하면 이 디폴트 옵션이란 게 근로자가, 그러니까 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상품을 일정 기간 동안 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사가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그런 제도인 거죠. 지금까지는 만기가 됐을 때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 재예치되거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됐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만기가 됐을 때 그냥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원금은 보장되겠지만 수익은 적게 날 수밖에 없는 자산으로, 그러니까 적립금이 좀 고여 있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도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은 곳은 연평균 한 6에서 8%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해요. 물론 운용 능력이나 규모, 투자 상품, 시장 성격에 따라서 물론 좀 차이가 있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힘들겠습니다만은 보다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의 한 70%까지만 주식 같은 투자성 상품,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한도가 100%로 확대돼요. 그러니까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이 디폴트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 중에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로만 꽉꽉 채워가지고 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디폴트 옵션에 들어가 있는 상품 유형은 100% 원리금 보장 상품도 있고 100% 펀드 상품도 있고,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포트폴리오형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 펀드 상품에 TDF가 들어가면서 요새 이 TDF 관련한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고 관심도 큰데요. 이건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거나 결론은 퇴직연금의 공격적인 펀드 상품을 100% 비중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좀 설설 걱정이 좀 되죠?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됐어. 근데 공격적으로 운용을 했다가 괜히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뭔가 퇴직금은 깎이면 안 되지 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에 초저위험 혹은 현금성 자산으로만 재예치가 됐었으니까 마이너스 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노동소득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금융소득을 높여야 한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또 막상 이게 내 퇴직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자각하고 인정하는 건 이거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동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때문에 펀드나 포트폴리오 유형에서 자산 배분은 잘하고 있는지, 손실 가능성은 없는지, 수수료는 적절한지 계속 체크를 하겠다는 거고, 노동부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디폴트 옵션에 포함될 상품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또 이게 분기별로 운용 현황이랑 수익률도 공시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운용사 입장에서는 빡센데 이렇게 하라라는 거고, 또 3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평가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 간에 경쟁하면서 이제 또 박터지게 싸우겠죠. 근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디폴트 옵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아무리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놔도 요즘 같은 시장이라면 이게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밖에
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퇴직연금의 특성, 그러니까 어떤 돈의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뭐 정부 부처에서도 그리고 각 금융사도 애를 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디폴트 옵션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이걸 알려드릴게요. 뭐 일단 처음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 후에 2주가 지나도 만약에 운용 방법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되고요. 이미 가입한 분들의 경우에는 만기가 도래했지만 4주 안에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통지가 딱 와요. 하라고, 지정하라고. 그런데 2주 동안의 대기 기간 동안에도 만약에 따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또 디폴트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총 6주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또 꼭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가 돼야만 디폴트 옵션이 가능하냐? 이건 아닙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디폴트 옵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운용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역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00조 원에 가까운 퇴직연금 시장에서 꽤 크고 꽤 새로운 변화,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오랜만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